십이아차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사명. 검을 들고 있으면서 도법을 쓰다니 참으로 특이하구만. 크크크. 그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금강봉은 수많은 고수들의 네로라 하는 보검이 들이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검격들을 다 받아냈지. 그런데도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어. 왠지 아나? 그 귀하다는 금강석이 한 양이나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된 것을 보면 그 검의 예리함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너의 공력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이 금강봉과 내가 동시에 베어졌을 것이야. 십이아차는 들고 있는 자신의 금강봉을 들어보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 검은 세상에 흔치 않지. 거기다 그 몸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흑빛을 가진 검은 더더욱 드물지. 사명, 그 검의 이름은 알고 있나? 이 검에 대해 조금 아는 모양이군. 크크크. 오래전부터 세상에는 오도삼검이라는 것이 전해져 오지. 사해를 뒤흔들고 천지를 가른다는 전설 속의 이기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나 날카로운 나머지 가만히 있어도 검의 얘기가 뻗어나와 주변 5장 내의 모든 사물들의 생채기를 낼 정도라 하지. 심지어 영혼조차 베어버린다는 전설의 검, 패명사. 크크크, 그 검의 이름 아닌가? 훗, 내 놈의 영혼도 베어주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명이 쏜살같이 십이아차에게 쇄도에 들어갔다. 보폭이 넓고 검보다 몸이 앞서가는 것이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보법이었다. 사실 사명은 벌써부터 진기를 모아 사지로 보내며 틈을 보고 있었다. 십이아차는 순간 검보다 몸을 앞세워 들어오는 사명의 이 괴이한 초식이 허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명이 검을 들고 있지 않은 왼쪽으로 몸을 들고는 자세를 낮추어 하체를 노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한 장 앞까지도 여전히 몸을 먼저 들이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십이아차는 이내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자 사명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몰라도 그것은 잔상이었다. 이미 사명은 자세를 한껏 낮추어 십이아차의 옆구리를 향해 수평으로 베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십이제의 허리 아래쪽이 곧 잘려나갈 판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십이제의 손놀림 역시 귀신 같은 빠르기로 움직였다. 왼손에 들고 있던 금강봉을 오른손으로 던져잡고는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로 쇄도하는 사명의 검을 막았다. 사실 십이아차에게 이것은 모험이었다. 첫 번째 접전에서 자신의 금강봉이 사명의 검으로 인해 깊게 파인 곳이 많아서 내력을 조금만 가하면 끊어질 것 같아 이번에 검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십이아차는 오른손에서 허전함을 느꼈다. 옆구리 쪽으로 쇄도하던 힘이 일순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 불사! 십이아차는 온몸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허리를 노리고 들이치던 사명의 수평배기마저 허초였던 것이다. 사명은 십이제의 바로 아래에서 커다란 눈으로 쏘아보며 동시에 검을 위쪽으로 쭉 뻗었다. 합! 검끝이 무서운 기세로 십이아차의 염천연을 향해 곧장 찔러 들어갔다. 두 번의 허초 뒤에 이어지는 참으로 절묘한 초식이었다. 마치 영험한 흑사 한 마리가 덩치 큰 상대의 목을 물기 위해 전광석화와 같이 튀어오르는 모습과 흡사했다. 검이 치익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사명은 튀어오르던 여세로 인해 진행 방향 그대로 5보 정도 더 간 뒤 멈추어 섰다. 사명의 이 검법은 총 12초식으로 이루어진 구마십이세라는 것으로 불문화한 진서에 수록된 검법이다. 삼령은 어린 나이에 큰일을 당하고 쫓겨 납석사로 보내어져 지나가는 새만 보아도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임에도 벙어리처럼 말이 없이 지냈다. 주지인 명한대사는 그런 사명을 보고 항상 안타까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한대사는 뒷산에서 연무 중인 세 제자들을 훔쳐보며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사명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여 사명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보고는 무예에 대한 남다른 재능에 탐복해 정식으로 4번째 제자로 거두었다. 명한대사는 납석사의 22대 주지이자 불문화한 진서의 18번째 전승자였다. 먼 옛날 신라시대에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서역으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불문화한 진서는
상중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과 중권은 주로 병법과 진법, 또 그 진법에 쓰일 무예들이 수록되어져 있어 당시 많은 화랑들이 전수받아 호국무예로 추앙받았었다. 그러나 하권은 그 성격이 좀 달랐다. 마귀를 쫓는 의식에 관한 내용이 주였고 중반 이후부터는 심오한 내공신법과 무공들이 이어져 있었다. 특히 내공신법은 너무나 난해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더구나 범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더더욱 익히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무예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화랑 하나가 하권에 기술되어 있는 내공신법을 불철주야 익히던 중 대오각성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주화인마에 빠져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다. 주지를 비롯한 사찰내 모든 사람이 나서서 겨우 그를 잡아 무공을 패한 뒤로 하권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켜 전하지 않고 단지 내부인에게만, 그것도 지원자에 한해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어져 오게 되었다. 사실 불문화한 진서의 상권, 중권에 있는 진법검술 외에 무공서인 하권에는 검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모두 내공신법과 무공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권 초반부 구마도법편에 기술되어 있는 마귀를 쫓는 의식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11번째 전승자인 태호대사가 폐관 수련 중에 깨우친 바가 있어 구마도법편에 있는 내용들을 검법 구결로 해석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검을 살짝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석굴 앞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두 동강 나버린 것이었다. 가공할 위력을 알게 된 태호대사는 그 뒤로 12구결로 정리해 구마12세라 이름 붙였다. 한낱 목검을 들고 마귀나 쫓는 검무쯤으로 여겨 사장될 뻔했던 하권의 초반부에 사실은 최상승 도법의 요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명한대사는 사명을 아끼는 세제자들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명의 재능을 믿었다. 그래서 자신은 불가의 귀한 몸으로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 이 가공할 도법을 극성까지 익히지 않았지만 사명만큼은 극성으로 익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경대승이 찾아와 세상 밖으로 다시 데려갈 때 사찰이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석실 밖을 나온 적 없는 폐명사를 사명에게 쥐어주었다. 그것은 일대 주지로부터 명한대사에 이르기까지 검의 운명에 맡겨라는 가르침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명은 검의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지만 바닥을 향해 한번 튕기고는 돌아서며 말했다. 명이 길구나. 12아차는 여전히 세로로 세운 금강봉을 양손으로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후 발을 모으고 서서히 사명을 향해 돌아서며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 금강봉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 위세 좋던 금강봉이 두 동강 나버린 것이다. 사명의 일격은 구마12세의 유일한 자법이자 마지막 초식인 회심지세라는 것이었다. 구마12세는 총 12초식 중 11초식이 격법과 세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강맹한 도법이다. 이 도법은 얼핏 보면 변화가 거의 없고 그저 강맹하기만 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각 구결에 따라 내력을 운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마지막 초식은 변화가 더욱 심하여 불문화한 진서에 후술된 내공신법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제대로 펼칠 수도 없는 초식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법과 세법의 초식들 뒤에 발출되는 이 강력한 찌르기에 상대는 실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10중 8구 당하게 되어 있었다. 방금 상황에서 12아차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줄기에 금강봉을 가져다 댔다. 그 덕에 목이 관통되는 것은 면했지만 자랑하던 금강봉이 잘리고 만 것이다. 사명은 12아차의 실력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회심지세가 금강봉에 걸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강봉을 같이 노리고 들어갔다. 금강봉과 12아차의 목을 동시에 꿰뚫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공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사명의 흑검은 금강봉을 둘로 갈라놓았지만 12아차의 목까지 꿰뚫지는 못했다. 제 아무리 날카로운 이기라 한들 어디까지나 사람이 써야 빛을 발하는 것이고 쓰는 사람에 따라 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전설의 비기가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나부끼는 갈대라 하더라도 바위를 꿰뚫는 천하의 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명은 이제 간 약관을 넘긴 나이로 그 나이에 비해 자신의 공부가 결코 부족하지 않음에도 앞선 일격으로 12아차를 요절내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망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강석이 한 양씩이나 들어간 금강봉과 수십 차례 교차하여 흠집 하나 나지 않고 오히려 금강봉을 끊어버린 것을 보면 사명의 흑검이 예사 물건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12야차는 끊어진 금강봉을 내려다보다가 사명 쪽으로 웃음기 사라진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왼쪽 입꼬리를 올리며 실룩거리는 순간 왼쪽 아래턱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붉은 실금이 생기더니 이내 피부가 쩍 벌어졌다. 왼쪽 얼굴이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어 붉게 물들었고 선혈이 땅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폐명사가 막아선 금강봉을 뚫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때문에 각도가 살짝 틀어져 12야차의 왼쪽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12야차는 처음에는 작은 눈을 번쩍 뜨며 놀란 기색을 하더니 이내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가고 있었다. 크! 둘로 갈라진 금강봉을 다시 내려다보며 12야차가 말했다. 내가 정녕 나한테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잠시나마 상쾌하게 불어오던 산들바람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 순간 12야차는 양손에 각각 들고 있던 두 동강난 금강봉을 사명에게 던졌다. 기세로 보아 대단한 내력이 실려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사명은 다시금 폐명사의 길을 실었다. 그런데 날아오는 금강봉 뒤로 12야차가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빼어드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암기임을 직감하고는 재빨리 두 개의 금강봉을 튕겨내고 일단 뒤쪽으로 경공을 전개해 거리를 벌렸다. 12야차의 양손으로부터 무엇인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엄지손가락만한 대나무 조각이었다.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대나무 조각은 총 8개였다. 그중 3개는 정면으로 곧장 날아왔고 나머지 5개는 좌우측과 위쪽 세 방향을 향해 날아왔다. 사명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드는 5개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선 정면으로 날아오는 3개를 쳐내기 위해 수평 베이지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사명이 쳐내기도 전에 2장 정도 앞에서 파박 소리를 내며 저절로 터져버렸다. 멈칫하는 사이 좌측과 우측에서 동시에 또 터졌다. 나머지 하나는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뒤쪽으로 와서 터졌다. 대나무 조각이 터진 자리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땅에 떨어지고 나서도 알 수 없는 연기를 계속 내뿜었다. 마치 연기에 둘러싸여 포위된 모양새였다. 사명은 순간 움찔했다. 독이다. 급히 경공을 펼쳐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런데 언제 던졌는지 머리 위에서 2개가 더 터졌고 곧이어 전후 좌우 4방향에서 하나씩 더 터졌다. 대략 사방 8장내가 푸르스름한 연기로 뒤덮여 사명은 완전히 연기 속에 갇히게 되었다. 사명은 곧바로 숨을 참고 지식법을 운용했다. 대개 지식법은 막힌 경혈을 뚫기 위해 행하거나 고수들이 상승 내공을 익힐 때 호흡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기를 원활히 운행하려 할 때 쓰는 기운용법으로 고수일수록 무호흡 시간이 길다. 사명은 일단 연기가 미치는 범위 밖으로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여 측면으로 신형을 날렸다. 그러자 자욱한 연무 속에서 12야차가 어느새 나타나 장력을 발출했다. 그런데 공격이 깊숙하게 더 들어오지는 않았다. 여러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12야차의 위력적인 장력 때문에 벗어나질 못했다. 12야차는 마치 자욱한 연무 속에서도 훤히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큰일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한계다. 사명은 초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저놈은 폐명사에만 잔뜩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은 신장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사명은 무엇인가 불현듯 생각이 난 듯 눈을 한번 크게 뜨고는 곧장 앞으로 쇄도해 나갔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펼친 갑작스런 경공이라 여간 빠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자 뿌연 연무 속에서 12야차가 역시 정면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명은 곧바로 회심지세의 초식으로 정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그 순간 12야차의 신형이 정면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사명은 풀밭 위를 미끄러지며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반바퀴 정도 돌리면서 왼편에 허공에 대고 검을 내질렀다. 12야차는 깜짝 놀라 황급히 뒤편으로 빠르게 경공을 전개했다. 정면을 향해 찔러 들어가던 회심지세의 초식은 허초였다. 12야차가 검의 반대편을 노릴 것이라 생각했던 사명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사명은 마치 이것까지도 예상한 듯이 12야차보다 더 빠르게 쫓아 들어가며 좌장에 길을 보냈다. 12야차는 사명과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자 당황했다. 그래서 일단 경공에 모든 신경을 쏟았다. 그렇게 2장 정도 더 가니 연무가 미치는 범위 밖이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12야차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을 곧바로 돌려 측면으로 몸을 살짝 비튼 뒤 쇄도해오는 사명에게 장력을 날렸다. 한편
사명과 12하차가 연못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혀를 찍혀 풀밭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박태산의 손과 발이 꼼지락거렸다. 혈도가 풀려가고 있었던 것이다.